자, 아마 이제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자바 FX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바 FX를 하고 우리 할 때 UI 변경이나 아니면 글자 변경 뭐 이런 모든 UI 관련된 변경들은 누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누가 해야 돼요? UI를 생성하고 변경하는 작업들은 일반 스레드가 관여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을 때 UI를 변경하고 생성하는 작업 등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려면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자바 FX의 스레드의 동시성, 컨커런시다. 그죠? 맞나요? 컨커런시고, 자, 한번 보죠. 자, 자바 FX UI는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 스레드로 예를 들어서 컨트롤에 있는 값들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을 막 우리 스레드가 조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바로 예외 뜹니다. 얘는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아닌데 뭔데 이 자식은 날 변경하고 이카노 하면서 이렇게 예외가 띄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UI를 생성하고 변경하는 작업은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담당을 하는데요. 다른 작업 스레드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스레드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 스레드에서 상속을 받든 러너블 객체를 구현을 하든 뭐 등등 뭐 했을 때 그러한 내용 중에서 자바 FX의 UI들을 생성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예외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스레드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스레드를 만들m에 있어서 이제 누가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는 우리가 알아봤듯이 론치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맞죠? 론치 메서드가 init 메서드를 호출하잖아요. 그죠? 론치 메서드가 아니라 론치 스레드는 init이라는 메서드만 호출하고 끝나요. 그냥. 근데 이 론치 메서드가 바로 자바 FX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를 생성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우리는 이 스타트 메서드가 컨트롤러의 이니셜라이저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래서 루트 컨트롤러나 기타 컨트롤러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UI도 만들어지고 UI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코드들이 전부 다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도맡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워커 스레드, 작업 스레드가 이벤트 처리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벤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얘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들 해봐야 화면에 나타나는 것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생성 변경을 하는데 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예외 터진다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컨트롤러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스레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스레드는 UI를 변경하면 안 된다. 하지만 스레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을 요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요 구체적인 내용 밑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라고 하면 시간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어떠한 파일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네트워크상에서 송수신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UI는 그대로 멈춰 있겠죠. 어떠한 스레드가 위임을 하지, 어떠한 스레드가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전부 다 그러한 일까지 도맡아서 처리를 한다면 UI는 그냥 그 파일이 다 읽어질 때까지, 혹은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뭐 어떠한 뭐 메시지나 혹은 파일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를 받을 때 그대로 멈춰져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변경을 아무도 못 하니까. 그죠? 그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완료가 됐다 뭐 이런 것들 나타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파일을 보낼 때 UI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맞잖아요. UI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인디케이터로 이렇게 해도 되고 맞잖아요. 그죠? UI 변경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다. 좀 말의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요거를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스레드에서 예를 들어서 워커 스레드 이걸 이놈이 만약에 UI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스레드 상에서 쭉 작업을 런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작업할 것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하고 난 다음에 스타트까지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platform.runLater라는 스타트를 호출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platform.runLater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얘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거기에 이벤트 큐가 있는데 그 큐에 이 필요한 스레드가 요청한 내용들이 그 큐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스레드 풀에서 많이 봤다, 그죠? 똑같이 이벤트 큐에도 이렇게 워커 스레드들이, 작업 스레드들이 요거 해주세요. 런 메서드 재정의한 내용 있죠? 맞나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올려두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올려두고 이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동시성에 의거해서 컨커런스에 의거해서 파일을 잠깐 읽었다가 요거를 가져가서 잠깐 실행했다가 또 네트워크에서 송수신 좀 하다가 요거 좀 가지고 와서 또 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바FX Concurrent API라는 패키지에 보면 동시성을 가진 타스크 또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크게 필요는 없어요. 런레이터 메서드만 잘 써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UI 변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이 타스크와 서비스는요, 그냥 얘네들이 전부 다 러너블 객체를 이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의 내부적으로 뭐 캔슬 뭐 아니면 스타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런레이터 같은 경우는 플래그 변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사용하기 쉽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 얘네들은 좀 더 콜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런레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한번 뒤에 보죠.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스레드 풀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UI, 엔드 유저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스레드 풀에 있는 큐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가 뭐 우리가 생성한 픽스드 스레드 풀, 캐시드 스레드 풀에 의거해서 그 개수가 맞는 대로 여기 가져다가 우리가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 그래서 봅니다. platform.runLater 메서드 작업 스레드에서 얘는 호출합니다. 그래서 작업 스레드는 UI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UI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러너블 객체를 생성을 해서 바로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뭐 이거 이제 보면 아시겠죠.
러너블은 함수적 인터페이스니까 직접 러너블 객체를 이렇게 익명 구현 객체로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배운 람다식을 이용해도 되죠. 맞나요? 그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 작업 스레드에서 이거를 호출한다고 했어요. 맞나요? 이해 안 가요? 네? 작업 스레드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작업 스레드에서 우리가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뭐 이렇게 A에서 익스텐즈해서 이렇게 익스텐즈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제 뭐 어떠한 스레드가 쭉 작업을 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러너블 객체가 여기에 매개 변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런레이터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매개 변수가 지금 러너블 객체잖아요. 그죠? 러너블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우리는 런 메서드를 얼마든지 재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재정의를 하는 코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라벨의 set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인디케이터의 변경 뭐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UI 변경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코드들을 여기에 런 메서드에 재정의를 해두면 이 메서드가 platform.runLater라는 이 메서드가 여기에 있는 하나의 작업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작업을 이벤트 큐에 이렇게 러너블 객체를 이렇게 넣어줘요. 큐 객체에다가 그러면 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동시성에 의거해서 뭐 좀 하다가 이거 꺼내서 UI 생성 변경시키고 또 꺼내서 원하는 대로 생성 변경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레드에서 워커 스레드들에서 뭐 플랫폼.runLater를 호출을 하면 이 작업 큐에다가 이벤트 큐죠. 이벤트 큐에다가 이렇게 그 작업 내용을 하나하나씩 넣어두면 이제 순차적으로 큐니까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platform.runLater 메서드는 작업 스레드가 호출하면 platform.runLater는 러너블 객체가 하나하나씩 이벤트 큐에 들어간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스레드에서 호출한 platform.runLater라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꺼내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그것을 잡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UI 변경 코드가 누가 처리해요? 워커 스레드들이 처리합니까? 얘네들은 그냥 작업 좀 해주이소 하면서 위임을 하는 거잖아. 이벤트 큐에다가 때려 넣는 것밖에 없잖아. 우리가 서밋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밋. 익스큐터 서비스에 서밋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 서밋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면 이거를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하나하나씩 가져가 가지고 UI 생성 및 변경을 해 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자, 요까지 이론 하나 끊고요.